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토스가 더 점수 따기가 좋을지, 오픽이 더 점수 따기가 쉬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오픽이 쉽다, 누군가는 토익 스피킹이 쉽다. 자, 말이 많죠. 근데 어떠한 증거 없이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는 한쪽에 대한 경험만으로 어느 시험이 쉽다고 단언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스피킹 시험의 두 강자, 오픽과 토익 스피킹의 그 두 개의 점수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픽과 토익 스피킹은 꾸준하게 그 성적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정도까지 공개하다가 무슨 일인지 공개를 좀 꺼리는지 하여튼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여지껏 공개된 자료를 제가 모아서 시험 응시자의 실제 성적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자, 조사 자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된 모든 자료에 평균치를 내서요. 각각 시험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오픽 성적 분포가 공개된 해에 당해 연도에 같은 자료를 토익 스피킹의 자료를 바탕으로 둘 다 공개됐을 때 동시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동일 시기, 동일 시점에 동시에 나온 자료이니까 더 믿음직스럽겠죠. 네, 먼저 오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상위 5%가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IH는 5%에서 19% 상위이고요. 그리고 19%에서 26%가 IM3, IM2는 상위 26%에서 41%, 그리고 IM1은 상위 41에서 5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토익 스피킹을 볼게요. 190점 이상, 레벨 8에 해당하고요. 최고 등급이죠. 상위 1%입니다. 자, 그리고 180점, 레벨 7에 해당하고요. 상위 1%에서 3%까지 구간에 놓이게 되고요. 170점 기준으로 상위 3%에서 상위 6%, 그리고 160점 기점으로 상위 6%에서 상위 10%, 150점 기점으로 상위 10%에서 상위 21%, 140점 기점으로 레벨 6고요. 상위 21%에서 상위 35%, 130점 기준 레벨 6고요. 상위 35%에서 52%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퍼센트도 다르고 등급도 다르니까 이게 딱 대등한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는 레벨이 IM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시험 도입을 할 때 IM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거의 50% 가까운 응시 인원이 IM에 있다 보니까 그걸 더 등급을 세분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IM1, IM2, IM3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건요, 모든 시험은요, 뭐 토익 스피킹, 오픽, 뭐 또는 토익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험은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는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죠. 이렇게 표가 보이시죠? 그러면 토익 스피킹을 보면 정규 분포로 보이시죠? 그런데 오픽은 지금 정규 분포가 아니잖아요. 그 정규 분포로 만들려면 IM 1, 2, 3를 통합하면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개의 표가 모두 정규 분포가 되었죠. 토익 스피킹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뭐 체감할 수 있겠지만,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8 최고 등급은 1%밖에 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오픽 어드밴스는 당연히 1% 안에 드니까 해당하겠고, 만일에 상위 5%라고 하면은 역시나 어드밴스인데 최고 등급인데, 토익 스피킹으로 가보자고요. 토익 스피킹으로 가면 레벨 7입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더 우리가 득점을 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죠. 상위 5%를 봤을 때 상위 5%는 무조건 오픽이 쉽습니다. 성적이 최고 등급을 받기가요. 근데 토익 스피킹은 푸대접을 받을 수 있죠. 레벨 7이고 170점 구간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건 5%건 만점을 받는 오픽 어드밴스가 낫지. 예, 내가 위험할 수 있게 내가 어느 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레벨 8이 나올지 레벨 7이 나올지 모르는 토익 스피킹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면 같은 등급 최고 등급을 봤을 때 오픽 어드밴스가 토익 스피킹 레벨 8 최고 등급보다는 훨씬 더 받기가 쉽습니다. 5배까지요. 왜냐면 5%나 되니까요. 자, 그리고 오픽에서는 IH 구간이 꽤 넓은데요. 19%, 뭐 20% 정도 됩니다. 상위 기준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9%라고 해볼게요. 내가 19%예요. 오픽에서 성적을 턱걸이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픽을 몰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레벨 6를 받게 되죠. 자, 레벨 6는 뭐예요? 토익 스피킹은 세 번째 등급이란 말이죠. 오픽에서는 두 번째 등급, 토익 스피킹에는 세 번째 등급. 근데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이랑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복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채용과 승진에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그 응시 인원은 거의 같은 인원이라고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픽에서 IH를 턱걸이하는 19%인 경우 당연히 오픽을 보는 것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익 스피킹에서는 레벨 6, 토익 스피킹에서 세 번째 레벨에 150점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IM3를 턱걸이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상위 26%입니다. 턱걸이 하는 자체가. 그러면 토익 스피킹에서는 140점, 레벨 6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세 번째 등급이고 오픽에서도 세 번째 등급이니까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M3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토익 스피킹이건 아니면 오픽이건 거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네, IM2를 받는 분들을 볼게요. IM2는 상위 41%에 해당하고요. 토익 스피킹에서는 시험을 응시할 경우 레벨 6, 세 번째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고 140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토익 스피킹에서는 세 번째 등급이고 오픽에서 네 번째 등급이니까 IM2를 받으시는 분은 토익 스피킹을 보는 게 세 번째 등급으로 오히려 더 나은 등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IM1을 보도록 할게요. 상위 57%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충 50%라고 하면 50%의 사람이 토익 스피킹을 응시하면 레벨 6가 되고 130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토익 스피킹에서는 3단계 등급이 내려갔죠. 3등급이 떨어졌다면 오픽에서는 5번째 등급을 받게 되니까 이게 좀 메리트가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총정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6가 목표이신 분은 토익 스피킹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픽에서는 IM1 또는 IM2처럼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기분상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오픽이 필요하면 그래도 오픽을 봐야겠지만요. 네, 만일에 레벨 7이 필요하다. 네, 토익 스피킹에서 그러면 무조건 오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7은 상위 10%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오픽에서 두 번째 등급인 IH 같은 경우는 약 20%, 상위 20% 안에 들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만일에 토익 스피킹의 레벨 8이 목표라고 한다면 상위 1%입니다. 그러면 오픽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픽은 최고 등급인 어드밴스를 상위 5%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5% 정도의 상위권이라면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7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정리. 토익 스피킹의 7 이상을 목표로 할 경우는 오픽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등급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할 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토익 스피킹을 해야 할지 오픽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더욱더 유용한 컨텐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오마이 구독자님, 옴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